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아까 오전이었나? 아무튼 아까 뭐 한국인들이 붙잡혀갔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냥 보고 이렇게 또 다른 데서는 그렇게 주요 관심사로 다루지 않아서 그냥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또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300명이 허리랑 발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그것도 뭐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낙후된 그런 지역에 끌려가서 그렇게 감금이 돼 있다고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비자 문제라고 그렇게 표면적인 이유를 삼았는데 그것도 전례 없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 비자를 받는 게 정석은 아니지만 받아야 되는 비자가 기간이 걸리니까 빨리 나오는 비자를 통해서 일을 했었고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관례처럼 정해져 있었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런 그 우리나라에 항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도 없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인력들을 다 동원해서 갑자기 잡아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도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한테 항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애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경우가.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 할아버지랑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면 그렇게 정당하게 해야지 그렇게 비겁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한 일을 했다니 그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인권 유린되는 현장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의 의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물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지만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 미국만 이렇게 왕따시키고 다른 나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미국이 고립국가가 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지금처럼 관세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따박따박 받겠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요즘은 다 온 세상이 연결이 돼 있고 한 나라로서만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아버지는 독불장군처럼 매번 그렇게 하시는지 평화롭게 얘기를 하고 어떤 대화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행할 법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저는 정말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할아버지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영상물로 기록이 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이런 각 나라끼리 협상을 할 때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각자의 사정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그 부분에 맞게 조금씩 조율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우리만 잘 살겠다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한테 무조건 관세 이렇게 하고 모든 부분들을 높은 그런 금리를 적용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장사꾼 마인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그런 마인드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트럼프 할아버지가 말했듯이 뭐 어떤 미국에서 이렇게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정말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다음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권리들을 그리고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어요? 트럼프 할아버지가 미국 자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듯이 우리나라 대통령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강대국이나 그런 나라가 뭘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죽어가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더 중요한 대안들이 나오고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에 쇠사슬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허리를 묶고 발을 묶어서 그렇게 끌고 가요? 그것도 모든 인력들을 다 동원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친구들도 항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각 정상들 간의 대화로 풀어야 될 것들은 대화로 풀어야지 어떻게 이런 무식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할아버지의 의식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할아버지는 빨리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어떤 방법들을 빨리 내세워서 빨리 구하러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세요. 300명이나 지금 그렇게 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 있는 공장에 그렇게 한 거니까 또 일할 수 있는 인력의 수단을 끄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 미국 국민들도 잘 살게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거기 들어가서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물건을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요?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이건 화나는 일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 가족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고 그래도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 나라에 대해서 잘했다. 너는 할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할아버지랑 정치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국민들 구하세요. 국민들이 지금 정부 그런 기관에도 있는 게 아니고 열악하고 만약에 그 안에 있다가 병에 걸리더라도 그런 치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못 받는 그런 곳에 지금 갇혀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미국에 가 있는 미국으로 이렇게 일하러 간 가족들을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속상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는데
뭐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피상적인 말로 하지 말고 어떤 점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협상을 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다 또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더 좋은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숨김없이 다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밝은 세상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하시는 발언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도 말을 너무 이렇게 그냥 툭툭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한국 정부 기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니까 어떤 한마디를 할 때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점에서도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그 사람을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 중요한 협상을 아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아버지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발언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하고 가볍지 않게 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냥 사인일 때랑 공인일 때의 역할과 하는 말, 태도 이런 것들은 모두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할아버지도 사인으로서 친한 친구들과 이렇게 즐겁게 노는 자리, 사담이 오고 가는 자리 이런 거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국제 정세나 정치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 사람들도 말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일 때는 정말로 무거워야 된다. 말과 행동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이게 잘 해결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나 이 가족들보다도 특히 거기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우리 한국 국민들 300명들을 빨리 어떻게 구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도 지금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 봤나? 몇 번이나 보게 되더라고.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쇠사슬로 묶어가 허리를 묶고 발을 그렇게 묶고 가 무슨 아주 옛날 시대에 무슨 노예를 그렇게 하듯이 노예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동물도 아니고 동물한테 그렇게 해도 동물학대 아니에요? 요즘에는 동물학대로 크게 지탄받는 세상인데 어떻게 오방국의 국민을 그렇게 끌고 가고 그게 당연한 할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로 당연한 일은 아니거든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이 상하는 뉴스였어요. 정말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좀 강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보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뭘로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고 시 읽어드릴게요.
진짜 자기 가족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쇠사슬로 그렇게 묶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인권 모독적인 행위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비자 문제도 특별히 그렇게 관행처럼 일어나던 일을 그냥 해온 것 뿐인데 그거를 표면적인 구실로 삼아서 우리나라 정부에 경고를 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 같은데 그런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라다크 고개를 넘자 설산이 보였다. 실패에 감긴 실을 풀어 옷 짓는 고산 부족 여인처럼 내 생에 얽힌 실패 마다에서 한 줄씩 실을 풀어 별똥별이 긋는 빗금 안에 적어보내. 실패가 실을 사랑하듯이 지상에 등 하나 켜고 별자리 사이에 눌러 쓰는 문장이 무릎 꺾인 나귀를 따라 설산 너머로 총총히 흘러가는 지구별의 밤. 일생에서 바라는 것은 다 바람이 된다고. 그래서 바람이라야 한다고. 해발 4,000m 돌무덤에 실을 묶어 날리는 색색의 기도 깃발에 실을 실어 보내네. 산다는 것, 그건 머지않아 알게 된다는 것. 완벽한 기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의 변곡점마다에서 사람에 대한 희망이 옅어져 간다는 것. 나날이 웃음이 줄어든다는 것. 산다는 것, 그건 또 머지않아 알게 된다는 것. 완벽한 슬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제나 슬픔이 들어갈 공간이 조금은 더 남아있다는 것. 세상에 대한 절망 대신 곧 사라질 것들과 작별하고 미소 지으며 다음을 맞이한다는 것. 행복의 주문. 오래된 주문에는 무게가 있는데 당신은 부서진 심장이 매일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주문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 가시 엉겅퀴. 다른 사람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문제야. 누군가가 너를 꺾는 것이 불행이 아니야. 내가 너를 꺾는 것이 불행이야. 다른 사람이 너의 가시에 찔리는 것이 아픔이 아니야. 모두 너를 떠난 후 스치는 곳마다 쓰라린 내가 너의 가시에 찔리는 것이 더 아픔이야. 가시풀이라며 세상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슬픔이 아니야. 가시풀이라며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 것이 겹겹의 흉통이야. 전염병 시대의 사랑.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면 이마에 연꽃이 필까? 처방전 없이 손을 잡으면 산수유처럼 보말이 기침을 할까?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하면 현기증이 날까? 거리두기 너머로 껴안으면 죄의식을 느껴야만 할까? 별을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서로를 만지지 않으면 너는 다만 그곳에서 나는 다만 이곳에서 불멸할 수 있을까? 오늘은 곁에 있지만 내일은 없을 것들, 혹은 오늘은 곁에 없지만 내일은 있을 것들 중에서 어느 것에 대해 노래해야 할까? 긴 기다림 끝에 이번 생에 다시 만나 단 한 번만이라도 입맞춤하면 금간 악기처럼 숨이 가빠질까? 같이 잠을 자면 소금 사막처럼 육체가 부서질 수도 있을까? 사랑을 불태우려면 자신이 불타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말, 노을 어디에 적어 놓았을까? 언제까지나 만나지 않은 채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할까? 아니면 영원한 작별의 날이 올 때까지 사랑이 무증상으로 남아야만 할까? 여기까지 읽어줄게요. 오늘은 그냥 짤막하게 하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강하게 말했던 부분은 꼭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못할 짓을 한 거 맞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얼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맞고
오늘은 좀 일찍 하고 일찍 자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자니까 자꾸 막 3시 넘어서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10시에 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9시쯤 방송을 하고 10시에는 자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속상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각 나라 친구들도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꼭 여러분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거기 미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가서 그렇게 갑자기 무서운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정말로 많이 무섭고 불안하고 누구를 믿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게 계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빨리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어떻게 편안하게 좀 잘 주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토닥토닥 위로를 전할게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나 오늘 좀 힘들었는데 진짜 오늘 하루 잘 보낸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다면 오늘은 정말로 행복한 하루였어. 정말 멋진 하루였어. 이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 기쁘고 그래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짧게라도 얼굴 보려고 항상 찾아오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없거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얼굴 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어떤 하루를 보내고 좀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좀 뒹굴거리고 싶을 때 또 무심코 어떤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좀 편안하게 말해줄 때 그럴 때 그냥 보고만 있어도 편안한 마음이 들고 행복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소망들 다 이루시고 또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그런 좋은 인연들도 다 만나시고 그렇게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로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평화롭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특별한 재능들을 이 세상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주무실 때는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주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다.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나다운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나만의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고급화 시킬 수 있을까 내가 내 브랜드 가치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시고 늘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괜히 쓸데없이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나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늘 나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사랑을 보내고 공감과 위로 이렇게 따뜻함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실 때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쓸데없이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명교류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이렇게 내 중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내 소중한 인생을 지금 이 순간도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렇게 소모되는 에너지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모든 순간들이 펴꼬였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런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힘든 속에서 슬픔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관점을 바꾸고 좋은 노래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해서 항상 많이 웃고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오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로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정말 마음까지 행복해져서 많이 웃고 진짜 내면이 이렇게 늘 행복해지면 여러분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거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 지점에 여러분 마음 상태의 진동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여기 있는데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다 흐트러 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여기 위에 있으면 늘 행복한 마음을 갖고 늘 행복한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살다 보면 여러 인연 관계들에서 불쾌함을 주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농담으로 딱 바꿔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감각으로 바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차 향을 느끼고 마시고 이러면서 행복해지고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해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제 잠깐 밖에 나가서 하늘도 보고 자연을 느끼고 이렇게 뭔가 정서적인 환기를 시키고 다시 들어와서 그런 시간들을 짧게 5분 10분이라도 갖고 일하다가도 잠깐 10분 나가서 서 있다가 올 수 있잖아요. 해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옆에 주변에 꽃들이 있으면 꽃들도 보고 그리고 와서 또 오면은 내가 행복한 기분을 밖에서 한번 느끼고 오면 또 달라지잖아요. 아니면 이제 조그만 화초나 조그만 미니어처 인형들이나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을 늘상 보면서 기분 좋아질 만한 것들을 주변에 이렇게 놓고 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쁜 와중에도 한 번씩 보면서 예쁜 것들 보면 또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또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거기 자리에 있지 말고 나가서 이렇게 정서적 환기를 시키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순간들이 어렵고 힘들고 슬플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고 슬픔이나 아픔을 좀 덜 느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때 시원하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잘 주무세요. 안녕, 굿나잇.